앞장에서는 성공적인 삶을 원하면 잠재의식의 힘을 빌려라라는 주제로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2장에선 잠재의식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적 능력을 가졌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러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궁금해지죠?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제12장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아는 마음의 과학.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이 현재의식에 직접 응답하는 길은 언제나 열려있음을 자신에게 증명할 때까지 과학적으로 실험하라. 에디슨, 마르코니,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많은 창의적인 과학자들은 잠재의식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잠재의식을 활용해 통찰력과 노하우를 얻어 훌륭한 업적을 달성했다. 잠재의식의 힘을 행동으로 끌어내는 능력은 위대한 과학자와 연구자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독일의 유명한 화학자 케쿨레의 업적은 잠재의식의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 중 하나다. 케쿨레는 탄화수소의 일종인 벤젠의 화학구조를 푸느라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았다. 벤젠이 6개의 수소 원자와 6개의 탄소 원자가 결합된 특이한 구조라는 것을 발견한 케쿨레는 당혹감에 빠졌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구조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수께끼를 풀지 못해 지치고 낙담한 케쿨레는 이 문제를 통째로 잠재의식에 넣었다. 어느 날 버스를 타려던 순간 그의 잠재의식이 현재의식에 섬광처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보여줬다. 뱀 한 마리가 자기 꼬리 끝을 꽉 문 채 바람개비처럼 제자리를 도는 모습이 케쿨레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잠재의식이 보낸 메시지에서 영감을 얻은 케쿨레는 연구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답을 마침내 발견해냈고 케쿨레가 발견한 원형 분자 구조는 오늘날 벤젠 구조로 알려져 있다. 유명 과학자가 발명품을 만들어낸 비결. 니콜라 테슬라는 전기 분야를 개척한 훌륭한 과학자다. 과학박물관에 전시될 때마다 아이들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테슬라 코일은 테슬라의 수많은 발명품 중 하나에 불과하다. 테슬라 코일은 고주파와 고전압을 발생시키는 공처럼 동그란 금속 장치다. 테슬라 코일을 손으로 만지면 정전기를 받은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테슬라는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을 실험하기도 했다. 테슬라가 남긴 무선 에너지 개발이라는 주제는 오늘날까지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여겨진다. 테슬라는 잠재의식의 힘을 굳게 믿고 활용하는 사람이었다. 새로운 발명품이나 연구 주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는 상상 속에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뒤 잠재의식으로 보냈다. 아이디어를 넘겨받은 잠재의식이 이를 재구성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안을 현재의식에 일깨워준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아이디어 개선 작업이 머릿속에서 조용히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은 테슬라는 오류를 고치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완성된 제품을 함께 일하는 기술자들에게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테슬라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든 기기는 늘 내가 상상 속에서 확인한 대로 작동합니다. 20년 동안 그러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잠재의식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하버드 대학 교수인 장 루이 아가시는 19세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학자 중 하나다. 그는 잠자는 동안 잠재의식이 발휘하는 위대한 힘을 적절하게 활용했다. 다음은 아가씨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부인이 쓴 회고록에 소개된 사례다. 그는 석판에 남겨진 물고기 화석의 흐릿한 부분이 무엇인지 밝혀내려고 2주가 넘도록 애썼다. 힘들고 지친 그는 결국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일을 머릿속에서 떨쳐내려고 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잠에서 깬 그는 물고기 화석이 완벽하게 복원된 모습을 꿈에서 봤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꿈에서 본 화석의 모습을 떠올리려고 하면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리고는 했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화석을 다시 살펴보면 꿈에서 봤던 이미지가 기억날 것이라고 기대하며 아침 일찍 파리 식물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헛수고였다. 화석의 사라진 부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흐릿하고 깜깜하게 보였다. 그날 밤 그의 꿈에 물고기가 다시 나왔다. 잠에서 깨자 같은 일이 또 반복됐다. 꿈에서 본 물고기의 모습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사흘째 밤 이번에도 같은 꿈을 꾸길 기대하며 그는 종이와 연필을 머리맡에 가져다 놓았다. 꿈에 또 물고기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물고기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마침내 물고기의 독특한 동물학적 생김새가 보였다. 동트기 전 깜깜한 새벽에 눈을 뜬 그는 비몽사몽인 채로 종이와 연필을 집어들고 꿈에서 본 물고기의 모습을 그렸다. 아침에 눈을 뜬 그는 절대 제대로 떠올려내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물고기의 온전한 모습이 종이에 그려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황급히 파리 식물원으로 달려가 그림을 참고하며 석판의 표면을 깎아냈다. 그러자 표면 아래 숨겨져 있던 나머지 화석 부분이 모습을 드러냈다. 완전히 드러난 물고기 화석의 모습은 그가 꿈에서 보고 종이에 그린 물고기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마침내 그는 물고기의 종을 명확하게 분류해냈다. 매일 밤 해답을 가졌다고 믿으며 잠들어라. 1920년대 캐나다의 유명한 생화학자였던 프레더릭 벤팅 박사는 당뇨병이 일으키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었다. 그 당시는 당뇨 진행을 막는 효과적인 의학요법이 없었다. 벤팅 박사는 당뇨병과 관련된 여러 해외 논문을 읽고 실험하는데 수많은 시간을 쏟았지만 어떤 시도를 해봐도 막다른 벽에 부딪힐 뿐이었다. 어느 날 밤 여느 때처럼 아무 결실 없는 기나긴 하루를 보낸 박사는 지쳐 잠이 들었다. 잠들어 있는 박사에게 잠재의식은 개의 퇴화한 이자간에서 잔여물을 추출하라고 알려줬다. 잠재의식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얻은 박사가 개발한 인슐린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박사가 답을 찾고자 오랜 시간 동안 문제를 의식적으로 곱씹어 보았다는 점이다. 그의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에 따라 답했다. 모든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해결되지는 않는다. 한동안 답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낙담하지 마라. 매일 밤 잠들기 전 문제를 계속 잠재의식에 보내라. 마치 처음 하는 행동인 것처럼 매일 밤 새롭게 시작하라. 당신의 경우 답을 찾아내는데 늘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이는 잠재의식에 보내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딱히 놀라운 일은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다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게 실수이다. 잠재의식은 시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롭다. 그러니 지금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잠들어라. 해답을 얻으려면 미래를 기다려야 한다고 상정하지 마라. 결과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을 지녀라.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답과 완벽한 해결책이 존재한다고 확신하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잠재의식은 알고 있다. 뛰어난 전기공학자였던 로타르 폰 블랭크 슈미트 박사는 2차 세계대전 시기 구소련 포로 수용소에 갇힌 적이 있다. 살아남으리라는 믿음을 간직하며 잠재의식의 힘을 발휘한 그는
결국 수용소에서 탈출해 자유를 되찾았다. 다음은 그가 남긴 기록의 일부다. 나는 전쟁 포로로 붙잡혀 러시아 탄광에 수용되었다. 내가 갇혀 지내던 시설 내부에는 죽어가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우리는 무자비한 경비병과 오만한 장교, 날카롭고 머리 회전이 빠른 인민위원들의 감시를 받았다. 간단한 신체 검사를 받은 뒤 각 수감자에게 채탄 할당량이 주어졌다. 나는 매일 약 136kg의 석탄을 캐야 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턱없이 적은 배식량을 더 줄이는 벌을 받았다. 수감자들은 자칫 잘못하면 묘지에서 영원한 휴식을 취하게 되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나는 탈출 계획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잠재의식이 어떻게든 탈출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독일에 있던 내 집은 파괴되었고 가족은 모두 몰살당했다. 친구와 옛 동료들은 모두 전사했거나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었다. 내 머릿속에는 예전에 본 로스앤젤레스 길거리와 빌딩의 모습이 사진처럼 생생히 남아 있었다. 나는 내 잠재의식에 말했다. 나는 로스앤젤레스에 가고 싶어. 내가 방법을 찾아낼 거야. 나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 베를린에서 만났던 내 아내와 함께 윌셔대로를 걷는 내 모습을 매일 상상했다. 상상 속에서 우리는 여러 상점을 구경하고 버스를 타고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밥을 먹었다. 매일 밤마다 내가 마음대로 상상해낸 미국산 자동차를 타고 로스앤젤레스의 여러 대로를 질주하는 내 모습을 특히 애써서 머릿속에 그렸다. 내 상상 속의 모든 장면은 생생하고 실감났다. 모든 장면은 수용소 밖에 있는 나무만큼이나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웠다. 간수장은 매일 아침 수감자 전원을 줄 세워 인원수를 확인했다. 그는 하나, 둘, 셋부터 시작해 계속 숫자를 셌다. 그가 내 차례인 17을 센 뒤 나는 옆으로 비켜섰다. 이후 잠깐 호출을 받아 나갔다가 바로 돌아온 간수장은 번호를 착각해 내 옆에 서 있던 사람을 17번째 수감자로 부르며 다시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저녁에 수감자들이 수용소로 돌아올 때까지도 숫자를 잘못 셌다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실이 수용소에 알려지기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나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 걸어서 수용소를 빠져나가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걸은 뒤 이튿날 한 인적 없는 도시에 도착해서야 쉬었다. 물고기와 들짐승을 사냥하며 목숨을 연명하던 중 폴란드로 향하는 석탄 수송 열차를 발견했다. 밤에 열차에 올라타 마침내 폴란드에 도착했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나는 스위스 루체른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루체른 팰리스 호텔에서 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 남성과 대화를 나눴다. 그의 초대를 받아 나는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 있는 부부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자 나를 태운 운전기사는 내가 러시아 탄광에 갇혀 지내던 수개월간 그토록 생생하게 상상했던 윌셔대로와 로스앤젤레스의 여러 대로를 달렸다. 내가 상상 속에서 자주 보던 건물들의 모습이 보였다. 마치 이전에 방문했던 로스앤젤레스에 다시 돌아온 느낌이었다. 나는 내 목표를 이뤘다. 나는 잠재의식이 지닌 기적 같은 놀라운 힘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잠재의식은 분명히 알고 있다. 집중력과 상상력으로 잠재의식의 힘을 깨워라. 잠재의식은 인류사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기억하고 있다. 고대인이 남긴 수많은 유적지와 문화재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는 창조적인 통찰력을 발휘해 경이로운 연구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고고학자의 잠재의식은 고대의 풍경을 재현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죽어 사라진 과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다. 고대의 건축물이나 이전 문명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자기, 조각상, 도구, 생활용품들을 연구하는 학자는 만물에 깃든 마음을 한데 모은 공통 데이터뱅크를 통해 고대의 물건들이 언제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 알아낼 수 있다. 과학자의 날카로운 집중력과 잘 훈련된 상상력은 잠재의식의 내재한 힘을 일깨운다.
과학자는 잠재의식의 힘을 발휘해 고대 건축물에 지붕을 씌울 수 있고 건축물 주위를 둘러싼 정원, 수영장, 분수 등을 불러내 당시 풍경을 재현해낼 수 있다. 화석이 된 유해는 아직 남아있는 눈, 힘줄, 근육을 사용해 다시 걷고 말할 수 있다. 과거는 살아있는 현재가 되며 우리는 시공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깨닫는다. 잘 훈련되고 조심스럽게 통제되며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작동하는 상상력을 발휘하면 역사상 가장 탁월한 과학적 영감을 발휘했던 사상가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잠재의식의 인도를 받아라.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즉시 그 결정이나 문제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생각하라.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는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없다. 진정한 생각은 공포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다음은 어떤 주제에 관해서든 잠재의식의 인도를 받는 간단한 기술을 단계적으로 설명한 글이다. 몸과 마음을 침착하고 고요한 상태에 둬라. 몸의 긴장을 풀라고 명하라. 그러면 몸은 나의 말에 복종한다. 몸에는 자유의지나 주도권이 없고 자의식에서 비롯된 지능도 없다. 몸은 믿음과 느낌의 정서적 저장소다. 주의력을 총동원하라. 생각의 초점을 문제의 해결책에 맞춰라. 현재의식과 함께 문제를 풀어라. 완벽한 해답을 찾아내면 얼마나 행복할지 생각하라. 완벽한 해답이 지금 바로 나에게 주어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느껴라. 이 행복감과 만족감에 생각이 편안하게 어우러지도록 둔 뒤 그대로 잠들어라. 잠에서 깼는데 해답을 찾지 못했다면 다른 일을 하며 바쁘게 시간을 보내라. 다른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 해답이 머릿속에 불쑥 떠오를 수도 있다. 잠재의식의 인도를 받고 싶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나는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귀중한 반지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 찾을 수 있는 곳은 다 찾아봤지만 반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소중한 반지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나는 걱정과 괴로움에 빠졌다. 그날 밤 나는 평소에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듯 내 잠재의식에 말을 걸었다. 잠들기 전 잠재의식에 이렇게 말했다. 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 반지가 어디 있는지도 알 거야. 이제 그 반지가 어디 있는지를 내게 알려줄 거고. 다음 날 아침 잠에서 일어나자 불현듯 로버트한테 물어봐. 라는 소리가 귓가에 아른거렸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 순간 내 머리에 떠오른 이는 바로 옆집 이웃의 9살 난 아들인 로버트였다. 왜 로버트가 반지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걸까? 어쨌든 나는 직감이 내게 들려준 내면의 소리를 따랐다. 마당에서 놀고 있던 로버트에게 다가가 반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했다. 본 적 없지? 그렇지? 아, 봤어요. 어제 숨바꼭질하고 놀다가 덤불 속에서 찾았어요. 누구 건지 몰라서 집으로 가져가 제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주인을 찾는다는 전단을 써붙이려 했는데 깜빡했네요. 믿기만 한다면 잠재의식은 늘 나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온 정신을 기울여 응답을 찾아라. 휴고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내 강연을 수강하던 젊은 남성이다. 그는 잠재의식의 힘을 경험한 이야기를 내게 들려줬다. 그의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정황상 아버지가 유서를 남기지는 못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누나는 언젠가 아버지가 가족 모두에게 최대한 공평하게 재산을 남기는 유언장을 써두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 휴고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다면 아버지의 재산이 주 정부 규정에 따라 분할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는 아버지의 바람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게다가 재산 중 상당한 금액이 변호사 수임료로 지출될 위험도 있었다. 그는 누나와 온갖 곳을 뒤져봤지만 유언장을 찾지 못했다. 남매는 유언장이 실제로 존재하기는 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휴고의 머릿속에 강의 시간에 배운 잠재의식 활용법이 떠올랐다. 잠들기 전에 그는 마음속 깊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이 일을 잠재의식에 부탁할 거야. 잠재의식은 아버지의 유언장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고 그 장소를 내게 알려줄 거야. 이어서 휴고는 자신의 잠재의식에 부탁하는 내용을 해답이라는 한 단어로 응축했다. 그는 잠들기 전까지 자장가를 부르듯 해답을 되뇌었다. 해답이 머릿속에 메아리치는 것을 느끼며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휴고의 머릿속에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LA 시내에 있는 은행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아버지가 은행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가? 아버지 앞으로 온 우편물 중 은행에서 보낸 편지가 있었던가? 어리둥절해하던 휴고가 가진 생각 단 한 가지는 지금 당장 은행에 가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둘러 은행을 찾아간 휴고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아버지가 생전에 그의 명의로 안전금고를 등록해뒀다는 말을 들었다. 금고를 열자 유언장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잠자리에 들 때 하는 생각은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강력한 힘을 깨운다. 집을 팔아야 할지, 특정 주식을 사야 할지, 동업관계를 끊어야 할지, 뉴욕으로 이사를 해야 할지 아니면 LA에 남는 게 나을지, 현재 계약을 종료할지 아니면 갱신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럴 때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안락이자나 사무실 책상에 조용히 앉아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우주의 법칙이 존재함을 기억하라. 작용은 나의 생각이고 반작용은 잠재의식이 내게 건네는 대답이다. 잠재의식은 반작용한 결과를 반사하는데 이는 잠재의식의 속성이다. 잠재의식은 되돌려주고 보상하며 보답한다. 잠재의식은 호응으로 응답한다. 올바른 작용을 생각한다면 잠재의식이 제공하는 인도나 해답에 해당하는 반작용 혹은 응답을 자동으로 경험할 것이다. 인도를 구하고 싶다면 그저 올바른 작용에 대해서 조용히 생각하면 된다. 잠재의식에 내재한 무한한 지성을 사용하면 내가 행하는 작용은 내 안에 내재한 전능하고도 지극히 현명한 주관적 지혜의 지시와 관리를 받는다. 나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다. 올바른 일을 하겠다는 주관적 충동을 지녔기 때문에 오직 올바른 작용만 나타날 것이다. 내가 충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잠재의식의 법칙이 바로 충동이기 때문이다. 인도 또는 올바른 작용의 비밀은 올바른 작용에 대한 응답을 내면에서 찾을 때까지 온 정신을 기울여 그 응답을 찾는 것이다. 응답은 감정이고 내면의 인식이며 내가 아는 것을 알고 있다는 압도적인 예감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 힘을 사용해왔다. 내 안의 주관적 지혜를 이용한다면 실패하거나 실수를 저지를 일은 없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방법은 유쾌하며 내 앞에 놓인 모든 길은 평화롭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제12장의 주요 내용을 다시 반복해봅니다. 모든 위대한 과학자가 성공적인 위협을 달성하도록 도운 것이 바로 잠재의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현재의식의 주의력과 헌신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쏟는다면 잠재의식이 필요한 정보를 전부 모아 현재의식에 완벽하게 전달할 것이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다면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풀어보려고 노력하라. 자료조사나 지인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모아라. 그래도 아무런 해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잠들기 전에 그 문제를 잠재의식에 보내라. 그러면 답이 반드시 나타난다. 잠재의식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늘 하룻밤 사이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아침이 되어 모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까지 쉬지 말고 내 요청을 끊임없이 잠재의식에 보내라. 시간이 오래 걸리리라 생각하거나 문제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해답을 찾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잠재의식에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잠재의식이 아는 건 해답뿐이다. 지금 바로 답을 갖고 있다고 믿어라. 해답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느끼고 완벽한 해답을 찾아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지를 느껴라. 믿음과 인내가 뒷받침하는 모든 심상은 기적을 행하는 잠재의식의 힘을 불러올 것이다. 잠재의식을 믿고 잠재의식의 힘을 믿어라. 그러면 내 기도에 따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잠재의식은 기억 창고다. 잠재의식에는 내가 어린 시절부터 겪은 모든 경험이 기록되어 있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문헌, 사원, 화석 등 과거의 여러 흔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과거를 현재에 소생시켜 살아나게 만들 수 있다. 학자들의 잠재의식이 그 일을 도와준다. 잠들기 전 해답을 구하는 요청을 잠재의식에 보내라. 잠재의식을 믿고 신뢰하라. 그러면 해답이 찾아올 것이다. 잠재의식은 모든 것을 알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의 힘에 의심이나 의문을 품으면 안 된다. 작용은 생각이고 반작용은 잠재의식이 건네는 답이다. 현명한 생각을 한다면 행동과 결정 또한 현명할 것이다. 인도는 감정이고 내면의 인식이며 내가 아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압도적 예감이다. 인도는 내면의 촉감이다. 굳게 믿으며 인도를 따라라.